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당선인이 10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교계 연합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19대 대통령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차기 정권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0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란 득표율을 얻으며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겪은 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지니는 의미는 현대 정치사에서 국민들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온 명예로운 승리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외침을 개혁의 에너지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별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이 확정된 10일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10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교계 연합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계 연합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현재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과 북핵 문제 등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외되고 약한 자를 겸손히 섬기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9대 대통령은 평화의 촛불이 세운 대통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 진정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상처받고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을 먼저 존중해 대통합에 큰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줬는데요.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참으로 선한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꼭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4학년이 되니까 확실히 취업난이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들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안정된 삶이 미래 경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지금 3만 5천 명을 넘는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받아주시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곳들하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좀 신뢰관계가 더 잘 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하고 아이들이 정말 좀 마음껏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차기 정권에 바랍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를 대폭 늘려서 지금보다 3배 정도 설치되고 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겸손한 대통령,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을 본받아서 좀 봉사하러 현장에 자주 찾아오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 되시는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런 곳에 친히 한 번씩 나오셔서 열악한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그걸 깨달으셔서 정말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정말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8일은 어버이날로 사이비 종교 집단인 신천지의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에겐 더욱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이날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사이비 종교 집단의 피해를 막는 법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신피연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께란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엔 종교실명제와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신피연 신강식 총무는 지금까지 유병원과 이만희 등 사이비 집단의 폐악으로 가정 파탄과 이혼 조장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며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유사종교 수사와 피해방지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신천지에 두 딸이 빠졌던 한 어머니는 이단 사이비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국가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어지도록 관련 법안을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프라이는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 배우입니다.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이런 그에게 한 가지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영국판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다름 아닌 신성모독죄인데요. 아일랜드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하나님은 완전한 미치광이라고 내뱉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하나님을 욕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습니다. 프라이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만들 수 있냐, 우주를 창조했다면 분명한 완전한 미치광이이고 악마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조사 중인 상태로 혐의에 대한 언급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해 국민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요. 그중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컸던 한 산악마을에 최근 예수 형상을 한 구름이 생겨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수 형상은 구름 사이에 태양이 빛나면서 마치 예수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진 주민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은 구름을 발견한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물론 이를 보고 자연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의미를 둬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나이지리아 여학생들을 기억하십니까?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들 중 일부인 80여 명이 추가 귀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코하람과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해엔 21명이 석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다는 안타까운 호소가 들립니다. 3년 전 나이지리아 치복의 학교 기숙사에 무장 세력이 침입해 소녀 276명을 납치해가 전 세계적으로도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도 소녀들을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들고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종교를 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퓨리서치가 최근 조사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은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엔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개인, 단체에 의한 종교적 적대 행위도 2015년 상승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은 종교 제한 국가 통계와 마찬가지로 하락세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에 의한 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지적됐습니다. 2위엔 유럽이 꼽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세가 난민의 유익과 관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NBA에 소속된 농구팀 휴스턴 로켓츠의 네임 필라리오는 농구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2개의 암을 극복함으로써 견고해졌는데요. 9년 전 그는 암에 걸려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아내 로젠도 머리에 양성 종양이 발견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이는 트위터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네이는 하나님은 나를 지명했고 이해시켰다면서 하나님은 암을 통해 내가 수많은 사람을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먹거리 가격 오름세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라면, 맥주, 치킨, 햄버거, 탄산음료 가격이 잇따라 올랐는데요. 롯데칠성음료는 7개 제품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평균 7.5% 인상했습니다. 코카콜라는 5%, 하이트진로도 맥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6.3% 올렸습니다. 라면의 경우도 삼양식품과 농심 모두 평균 5%대로 인상했습니다. BBQ 치킨은 품목별로 8.6%에서 12.5%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국정 혼란을 틈타 물가를 기습적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유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에 접수된 것 중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의혹 등도 포함돼 있어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SBS의 세월호 관련 의혹 보도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 삼척과 강릉 산불이 나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476배에 달하는 327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실화자를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삼척경찰서와 강릉경찰서는 산불의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펼치고 주변 도로에 폐쇄 회로를 확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척과 강릉 산불의 발화 지점이 등산로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입산자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과실로 타인이나 자신이 소유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내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이 4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형마트 시장 규모는 40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93년 11월 이마트가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국내 1호점을 낸 지 23년 만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2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던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제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통산업 규제 강화 움직임과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 등으로 올해도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청어람 ARMC가 청년과 페미니즘 컨퍼런스를 앞두고 성평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회 청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성평등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밥상 공동체와 서울연탄은행이 13일 오전 10시 백사마을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위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계속 즐기고 연탄은행과 함께 날마다 행복하게란 의미의 개탄날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세족식을 통해 어르신들께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삼계탕을 대접할 계획입니다. 한국구세군이 강원도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이온음료와 얼음 등 2,000명분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구세군은 화재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오는 25일 오후 8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에서 제19회 양화진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 음악회는 장필순 콘서트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한편 양화진 음악회는 2008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